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투표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투표율은 22%를 넘겼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에 나서면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선 사전투표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투표율, 여야 서로가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2.6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 사전투표율보다 2.1%포인트,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강서구 사전투표율보다 1.19%포인트 앞섰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8.48%로 앞선 두 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보다 낮았지만 주말인 오늘 직장인 중심으로 적극 투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통상 유리했다며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도 지지층 위주로 적극 투표에 나서고 있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량을 이용해 강서 지역을 순회했고 민주당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우리 대통령 또 서울시장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강서에 그동안 밀린 숙제, 수건 싹 다 해결해줄 해결사 우리 김태호입니다. 우리 한 23, 4% 될 때까지 힘있게 투표 독려합시다 여러분. 투표해서 진교훈을 당선시키고 투표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합시다. 총선 전초전인 이번 선거에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에 나선 가운데 본투표는 나흘 뒤인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사전투표가 조금 전에 마감이 됐는데 이 사전투표율 높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전투표율 높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강서구 사전투표율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선거는요. 코로나 변수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2시간이나 일찍 끝났음에도 투표율은 더 높았습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 오전까지는요. 주춤했다가 오후 1시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투표소로 사람들이 더 몰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재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강서구 사전투표율과 비교해봐도 1.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유 기자,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겁니까? 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단순 재보궐선거 이상으로 판이 커졌는데요. 애초부터 총선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양당 모두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화력을 쏟아붓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사전투표율,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한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양쪽 지도부에 이번 사전투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요, 높은 사전투표율은 양당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이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어느 당 지지층이 더 많이 왔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은요, 강서구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곳인 만큼 높은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평가합니다. 당초 사전투표율 목표치를요, 20%로 잡았었는데 이 수치를 넘긴 만큼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원 유세를 예고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대표 당초 선거 직전인 10일쯤에는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자들에게 유세에 나서겠다고 문자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세를 불과 2시간 앞두고요. 돌연 취소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몸 상태가 안 됐고 대표 본인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요. 직접 카메라 앞에서 낮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네, 일각에선 사전 투표율이 주말 들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등판할 시점을 다시 조율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유 기자, 이제 본 투표까지는 나흘 남았습니다. 각 네. 당의 막판 선거 전략 어떻게 됩니까? 우선 국민의힘은요, 여당 프리미엄을 계속 부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들을 내세우고요. 대통령과 한 라인이 되는 후보,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이런 공약들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호소하겠다는 거죠. 또 어제 국회에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죠. 사법부 공백에 대한 야당 책임 여론이 선거를 앞두고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요, 정권 심판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추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계속 호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본투표를 앞두고 등판한다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히든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선거 구도는 이번에도 계속된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 달리 막상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최근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뼈 아프다면서 실책을 일부 인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면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부동산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선방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임기 초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이후 집값이 폭등하자 말을 아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부동산은 정책 차원의 문제였을 뿐 조작은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면피성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온당할 텐데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SNS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참모의 저서 홍보를 이용해 자신을 이슈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사 같긴 한데 줄을 서시오. 무슨 줄을 선 겁니까? 네, 바로 이재명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줄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 어제 오후 국회에 깜짝 등원했는데요. 법안 제안 설명이 시작됐는데도 의원들은 아랑곳 않고 이 대표를 찾아옵니다. 순직 개정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사진을 찍으려는 의원들의 줄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진을 찍어주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당내의 달라진 위상과 인기 실감, 너도 나도 사진 찍겠다며 순번 타고 대기 중이라며 줄을 서시오라고 썼습니다. 배 기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겁니까? 네, 오랜만에 국회 등원한 이 대표에게 눈도장도 찍고 또 이 대표와 찍은 사진을 SNS 등에 올리면서 내가 친명이다 이런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추석 연휴 때도 여러 의원들이 이 대표 병문안을 가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잘 보내시고요. 대표님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세요. 예. 걱정 많으실 텐데. 대표님 좀 어떠신가요? 끄시면서 회복 중에 있어요. 아직 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이 대표와의 친명이냐 아니냐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니 정치적 의미가 담긴 사진 촬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비명계 의원들도 혹시 이 대표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까?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이날 사진을 찍으러 오지 않았고요. 한 비명계 의원은 원내 지도부까지 친명 일색으로 재편된 이재명의 민주당에 우리가 낄 자리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서도 친명, 비명이 갈리는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8번째 땡땡 강행. 뭘 강행했다는 겁니까? 네, 바로 장관 임명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는데요. 특히 신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청문회가 파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곧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명 강행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네, 민주당은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힙니다. 국민을 두렵게 여긴다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임명 강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34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었죠. 당시 이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의 말도 오늘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누구 잘못인 것 같습니까? 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문제라며 서로 내 탓을 하고 있는데요. 신상 털기식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또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협치는 점점 실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사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더 철저히 하고 국회는 정책 위주로 청문회 시스템을 바꿔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잠잠했던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포 수천 발을 발사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 쪽으로 로켓포가 날아가고 공습경보가 울립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고 회색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들이 몸을 감싸고 로켓포 공격을 받은 주차장은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3시간 30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첫 20분 동안 5,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최소 22명, 부상자는 300명에 이릅니다. לנעול את הדלתות, דלת נעולה, אנשים לא ייכנסו לשם, אף אחד שלא יצא החוצה, כי במקביל יש את התקפת טילים. 하마스 측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중단하라며 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 극우파 내각이 들어서면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무력 진압 사태가 악화된 것도 이번 공격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선포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חמאס עשה טעות חמורה הבוקר, הוא פתח במלחמה כ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מדינת ישראל תנצח
במלחמה הזאת. 이스라엘 방위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가자 지구에 투입해 하마스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공항들은 잠정 폐쇄됐고 안보당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들만 골라 폭행한 고교생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PC방 구석 자리에서 여유롭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한 남성. 형사 한 명이 통화를 하며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더니 이윽고 남성을 에워싸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남성은 별다른 저항 없이 끌려갑니다.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여성 3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고등학생이 오늘 낮 수원의 한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학생은 어제와 그제 총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제 밤 9시 50분쯤에는 화성시 상간의 여자 화장실에서, 어젯밤 9시 5분과 50분쯤에는 수원 권선구 아파트 2곳에서 여성들을 폭행하고 달아난 겁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왔는데 그 가해자 이름을 말하면서 여기 있냐고 말을 정확하게 했어요. 한두 시간 정도였던 거예요. 네. 남성은 마지막 범행을 벌인 뒤 버스를 타고 사당역으로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자신과 같은 또래인 10대 여학생들만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3번 모두 목을 졸라 폭행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중에선 기절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생이지만 16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넘겨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아침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은 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목격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고 어디선가 큼지막한 차량 파편도 날아옵니다. 나무 아래로는 은행 수십 개가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6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BMW 승용차가 반대편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겁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은행나무가 서 있던 이곳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를 딱 쳐다봤죠. 반대편에서 돌진해서 오면서 나무를 부딪히고 그다음에 뺑글뺑글 막 돌았던 것 같아요. 사고 충격으로 차량 파편은 20m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왔습니다. 파편이 큰 덩어리가 제 다리를 가격을 했고요. 도로가에 쓰러진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그 오토바이 아저씨가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운전자를 체열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맡겼다며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동네 야산의 정자를 살펴보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빠진 겁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 설치된 정자. 바닥 곳곳에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사람이 빠질 만한 커다란 구멍도 보입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박모경이가 정자 2층에서 2.5m 아래로 추락한 건 지난 3일 새벽 5시쯤. 앞서 이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는데 화재 원인을 파악하러 정자에 올라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화재 40분에 와서 감식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장소를 알려주려고 남아 있었어요. 깜깜하니까 밤에 5시니까 그때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박경희는 이틀 뒤인 그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정자는 부천시가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바닥에 구멍들이 뚫린 채 방치된 걸로 파악됩니다. 주민들은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도 별다른 통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공사하려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뭐 이렇게 철 저기 깔 때 했었어요. 통제는 안 되고. 경찰은 정자 리모델링 업체를 상대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찰에 입문한 박경유에겐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선배님 다음 생에는 어디서 만나든지 제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배님을 지켜주고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드릴게요. 경찰 내부에선 추모와 유가족에 대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안전장비도 없이 출동시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던 이 어린 돌고래를 우리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이 돌고래 마치 감사 인사라도 하듯 해경 주위를 맴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불편한 듯 몸을 계속 파닥거리는 작은 돌고래 한 마리. 해경대원이 조심스레 돌고래에 접근합니다. 폐그물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방파제 앞 해상에 그물에 걸린 돌고래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 꼬리와 가슴 지느러미에 걸린 폐그물을 제거하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린 돌고래, 구해준 해경에 마치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듯 주위를 맴돕니다. 오른쪽. 잠시 후 먼 바다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낚시객들한테 풀어달라고 다가온 것처럼 좀 느껴졌었고요. 주변에서 맴돌면서 고맙다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해서 저로서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커다란 돌고래가 바다 위로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돌고래 중 가장 큰 종으로 해양 보호생물인 큰 돌고래입니다. 보기 힘든 광경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우와! 야, 나 제대로 나와, 역시 국제적 보호종인 흑봉고래도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진짜 많다. 장관이다, 장관. 어디야? 제주도요? 흑봉고래와 큰 돌고래 200여 마리가 전남 여서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서남해안 해역에서 흑봉고래와 큰 돌고래가 동시에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흑봉고래는 주로 동해안에서 발견되는데 2020년 거문도 앞바다에서 확인된 이후 3년 만에 다시 포착됐습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고래류 활동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금 서울 한강에선 세계 불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관람객이 무려 1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늘렸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후 들어 행사장엔 시민들이 쉼없이 들어옵니다. 우측으로 통행해주세요. 한강공원은 벌써 인파로 가득합니다. 안 그래도 버스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부러 사람 없는데 자리 잡고. 주최 측은 올해도 100만 명 넘게 축제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다 보니 현장엔 주최 측과 경찰, 공무원 등 5,400명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기존 한강공원 CCTV 58대 이외에 20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장을 감시합니다. 가로 세로 35m씩 1,300개 구역으로 나눠 안전요원들이 구역별 혼잡도를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는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혼잡한 지역엔 안전요원들이 투입돼 인파 분산을 유도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 시에 안전요원이 운영본부에 신호를 전송하게 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그 구역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마포대로 남단에서 63빌딩까지 1.5km 구간이 전면 통제 중이고 여의 상류나들목과 여의동로도 탄력적으로 통제됩니다. 축제가 끝난 뒤 귀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마포대로와 여의대방로 하위차로 등이 탄력적으로 통제돼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그럼 불꽃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을 밤하늘이 화려한 불꽃으로 물든 현장에 김승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불꽃쇼가 한창이죠?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 25분쯤부터요. 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화려하게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불꽃쇼는 중국팀의 작품입니다. 이 중국팀을 시작으로 폴란드, 한국 등 3개 국가팀이 준비한 불꽃쇼가 70분 동안 차례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내일의 빛이라는 뜻인 라이츠 오브 투모로우입니다. 중국팀은 현실로 이뤄지는 꿈과 희망찬 내일을, 폴란드 팀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눈부신 세상을 표현합니다.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한국팀의 불꽃쇼는 잠시 후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달빛 속으로란 주제인데요. 배경음악에 맞춰 불꽃이 글자를 만들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팀은 불꽃 드론쇼도 선보입니다. LED 조명을 장착한 드론 400여 대가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불꽃을 직접 쏘아 올리며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은 주최 측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불꽃축제 전용 앱에서 실시간으로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오늘 오픈 인터뷰는 수영 단거리 황제, 우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첫 수영 금메달을 딴 지유찬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영 국가대표 지유찬입니다. 지유찬 선수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바로 대구로 와서 지금 전국체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제일 빠른 사나이예요. 네. 50m에서. 그때 딱 금메달 확인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냥 원래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짜릿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판잔러 선수를 꺾은 겁니다. 이 판잔러 선수와 혹시 뭐 따로 얘기 나눴습니까? 그냥 좀 축하한다 이런 식의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 2위 했던 선수랑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홍콩 선수랑?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 전날에도 다 중국 선수들이 1등을 했었는데 너가 그거를 처음으로 끊는 걸 아냐고 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다고 그래서 좀 기분 좋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에 나서기 전에 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이런 독주에 대해서. 그 전날 경기 보는데 다 중국 국기만 올라가 있고 중국 국가만 올리고 해서 내일은 제 시합 때는 애국가도 틀고 우리나라 태극기도 좀 올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금메달 따러 단상 맨 위에 올라갔을 때 느낌 어때요? 올라가기 전에 3위, 2위 올라가고 1위 올라가는데 얼른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른 올라가고 싶어서? 왜 얼른 올라가고 싶었어요? 좀 그때만큼은 다 저를 봐주니까 그냥 그 순간을 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유찬 선수가 굉장히 좀 튀었어요. 왜 빨간색 수모를 썼습니까? 눈에 잘 띄고 힘이 나는 색깔 같아가지고. 근데 50m 할 때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는 것 같아요. 빨간 모자를 썼을 때 한번 기록이 좋았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m가 지금 21초가 나왔던 거잖아요. 50m를 참으면서 이걸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도 숨을 안 쉽니까? 네. 그게 가능합니까? 대부분 50m 선수들은 호흡을 안 하면서 수영하는 것 같아요. 대략 몇 미터 정도 그러면? 50m에서 75m 사이는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출발해서. 그런데 1등한 거 치고는 그에서는 단신이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핸디캡은 없습니까? 일단 수영은 무조건 키가 큰 게 무조건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이제 훈련 중에서도 스타트 훈련이 있으면 50m 같은 거 기록 재는 거 하나 있으면 시합 때처럼 숨 참고 노브레싱 하면서 그 팔 돌리는 횟수 같은 것도 세면서 했던 것 같아요. 팔 돌리는 횟수가 그러니까 단신이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수영 선수한테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윙스팬? 윙스팬이라고 네. 하죠. 네. 윙스팬이 얼마 정도 나와요? 저는 한 183, 185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윙스팬이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짧은 거죠? 네. 더 많이 팔을 휘졌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거리 대비해서 제가 더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수영 선수들은 이 근력을, 그러니까 수영할 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령을 들고 수영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훈련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저는 아령 들고 수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오히려 낙하산을 메고 뒤에 이렇게 달고 저항을 줘서 하는 훈련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낙하산을 메고 수영을 한다고요? 예, 여기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제 뒤에 이렇게 떨군 다음에 낙하산이 이렇게 끌고 가면 펴지면은 네. 한 뭐 10cm도 못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조금씩 이렇게. 50m 최종 기록이 얼마입니까? 21초 72요. 지금 그래서 21초 7위와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21초 만에 군대를 갔다 온 사나이. 아, 네. 친구들이 많이 보내주더라고. 아, 친구들이 보내줘요? 네. 뭐라고 하면서 보내줍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갔는데 제가 먼저 전역했다고 하면서. 솔직히 기분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숙제를 하나 푼 것 같아서 홀가분한 느낌. 시간을 번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번 느낌이다. 네. 나라가 증명하는 저희 한번 전역증 한번 볼까요? 네. 와. 금메달입니다. 네. 어때요? 좀 다른 금메달들이랑 좀 느낌이 다른가요? 네, 훨씬 더 크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나요. 아, 다른 느낌이 나요. 이번에 항저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명만 잘한 게 아니라 지유찬 선수도 잘했고 종목도 여러 종목에서 네. 계영도 따고 저병도 따고 자유형도 따고 네. 황금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네. 어떻게 이 황금 세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제가 있던 대표팀은 항상 훈련하는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쌤이랑 저희랑 그 사이가 되게 가까웠던 것 같아요. 쌤들이 친근하게 잘 해주시고 잘 봐주시고 뭔가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뭐 물어볼 거 이런 거 다 편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호주로 전지훈련도 가고 쌤들도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 배워오셔서 저희한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선수는 누굽니까? 누굴 가장 친하다고 꼽기에는 좀 그런데 다 고루고루 친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옆에서 같이 운동하고 했던 인철이 형. 백인철 선수. 네. 영상통화 한번 해볼까요? 영상통화요? 받을지 모르겠는데. 받았다. 백인철 선수 안녕하세요. 저 채널A의 김윤수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번에 금메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유찬 선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유찬 선수는 백인철 선수한테 어떤 존재예요? 동생인데 이제 2살 동생인데 보고 배울 점이 꽤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보고 배울 점이 많다. 지유찬 선수한테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거에 대해서. 지현아, 이번에 금메달 딴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먼저 너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서 나머지 팀원들한테 진짜 많은 용기를 심어줬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백인철 선수. 또 연락할게요. 지유찬 선수, 이제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 주에 있을 전국체전은 마무리 잘하고 파리올림픽에서 준결승, 결승 진출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다음 목표인 것 같아요. 1년 정도 남았죠, 이제 파리올림픽이. 그 정도까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록? 이번 시합을 계기로 뭔가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생긴 것 같아요. 수영 단거리 황제 지유찬 선수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선한 공기에 바깥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남은 연휴도 날씨 괜찮습니다. 내륙 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아침 저녁에 쌀쌀함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만 내일은 해안가로, 모레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하루 제주에 최고 40mm, 강원 영동에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짚어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의 기온 14도, 강릉 14도, 제주 18도입니다. 낮에는 오늘만큼 선선하겠는데요. 서울과 강주 21도, 부산 23도로 평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글날 이후에 다음 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무르익어 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양궁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리커브 종목에 걸린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쓸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용을 다시 한번 뽐낸 겁니다.
큰 경기 때마다 당연한 듯 성취하는 최고 성적. 하지만 결코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옆에서 북을 치며 활 쏘는 연습을 하고 실제 경기장 같은 세트를 만들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왔습니다. 파벌과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철저히 성적 순으로 경쟁한 결과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준비 없는 성공은 없다.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